자, 이제 교재 268쪽에 지도 감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목의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왔죠. 이제 역시 암기 사항이라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그 암기표가 지금 나가 있는데 이 암기표를 이제 반복하여 숙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인지라 암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제가 계속 언급을 하는 거니까 이제 반복하여 들으시면서 이제 숙지를 해 나갑니다. 한꺼번에 몰아떼기로 다 암기하면 이거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이제 천천히 암기를 해 나갑니다.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암기가 제재 같은 게 암기가 안 돼 있고는요, 우리 과목 득점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과목이 이 제재에 관한 사항을 엄청나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인지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행정처분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우리 269쪽에 지금 자격 취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장을 싹 넘기면요, 그 행정처분 정리해 가지고 270쪽에 맨 위에 표가 정리가 돼 있죠. 요 표를 지금부터 잠깐 설명드리고 시작합니다. 행정관청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행정처분인데, 그러면 이 행정처분의 대상은 3명으로 구분돼요. 개공이 있고 공인인계사가 있고 거리용고 사업자가 있죠. 이 소공은 지금 공인인계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빠졌어요 지금? 중개보조원 빠졌죠? 그러니까 보조원은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 행정처분 대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고, 업무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인인계사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가 있고요. 다음에 소공사에 대한 이제 자격 정지라는 게 있죠.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법상 자격정지라는 제도는 소공한테만 있어요. 개공은 절대 자격정지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는 또 개공한테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리용고 사업자는 지정 취소라는 게 있죠. 지정을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정 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법상 우리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우리 법상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 이게 행정처분이에요. 이걸 꼭 이해해 두시고, 등록 취소는 다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죠. 그 사유에 걸리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필요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이걸 다른 분들은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도 부르고요. 이걸 저는 필취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가 있는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예요. 재량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임의적 등록 취소, 임취로 줄여서 부르는데 다른 분들은 이걸 상대적 등록 취소라도 부릅니다. 자, 그럼 이게 행정처분이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문제가 있어요.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나중에 차츰 감을 잡는데, 필취는 말 그대로 기속행위예요. 그 사유에 걸리면 해야 되죠. 그다음에 임취는 말 그대로 재량행위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업무정지는 유의리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재량행위고, 자격 취소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죠. 그러니까 기속행위예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유의리에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니까 역시 재량행위고, 지정 취소 역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니까 재량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필취임취는 말 그대로 기속재량인데 나머지 다 재량인데요. 자격 취소만 기속행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면 틀린 거예요. 최근에 근데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를 잘 바꿔내는 것이 여기에요. 지정 취소. 그러니까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만 있지 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감을 잡아 두시고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 행정처분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누가 행정처분을 때리냐.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권한은 등록을 해준 자가 등록관청이죠. 그러니까 회수하고 정지를 때릴 권한도 등록관청에만 있어요. 근데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는 자격증 교부를 시도지사가 했죠. 그럼 이때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만이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의 권한은 거리용고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니까 국장이겠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만이 지정 취소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 대상자와 권한의 인자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행정처분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변명의 기회를 주더라 이거요. 그래서 이게 바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절차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절차는 청문과 의견 제출을 크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쭉 흩어져 있는데 이걸 일목에 지금 한번 쫙 보고 넘어가죠. 그냥 일목에. 이 사전 절차는요 변명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문과 의견 제출을 크게 나눠지는데
우리 법에는 청문이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견 추로 물어볼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청문이라는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듯이 그겁니다. 그 대상자를 불러놓고요, 의견을 물어보면서 증거를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청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문은 중요한 행정처분 나갈 때 청문을 실시해야 돼요. 그래서 취소할 때는 청문하게 돼 있습니다. 취소할 때는, 그럼 취소가 세 가지가 있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해야 돼요. 다음에 의견 제출은 그럼 나머지 정지 처분할 때, 업무 정지나 자격증 처분할 때는 의견 제출을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취소하면서 청문을, 정지하면서 의견 제출을 안 받고 나갔잖아요. 그럼 이건 변매교를 안 줬으니까 이 처분은 무효다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취소할 때는 반드시 청문해야 되느냐, 언제나 청문을 해야 되느냐, 언제나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사망 해산으로 등록 취소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얘기죠. 돌아가셨는데 귀신 불러놓고 청문할 수 없잖아요. 그럼 사망하면 등록 취소하거든요. 지정도 취소하거든요. 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취소할 때는 청문을, 정지할 때는 의견처를 원칙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자, 그럼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필취 사유 8가지, 임취 11가지, 업무 정지 15가지, 자격 취소 4가지, 자격 정지 사유 7가지, 지정 취소 사유 5가지거든요. 이거 모두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필취 사유 꼭 암기해야 되고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사유 꼭 암기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정 취소도 암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대다수를 다 암기해야 되고, 이론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려워하십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몇 문제 출제되냐고요? 포기해버리게?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는 3개밖에 안 내요. 행정처분에서는 3개 정도 비중인데, 물론 작년엔 더 냈지만, 이 행정처분 쪽에서 3개를 내지만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면 우린 제재를 엄청나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이제 차츰차츰 기억을 해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자격 취소에 대한 내용인데, 자격 취소의 권한은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만 있다. 그러면 교재 270쪽으로 갑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인계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격 취소사유가 4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어요. 이게 부정 취득이죠. 컨닝하에 취득한 거예요. 자격 취소해버립니다. 이때는 형벌이 없어요. 부정 취득은 앞에 거 보이는데 어쩌라고 보고 써야지. 그렇다고 콩밥 3년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 취득은 자격만 취소합니다. 형벌 규정이 없다. 나중에 이거 이제 감 잡을 거예요. 그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어 있죠. 취소해야 되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해야겠다. 대여와 똑같죠. 취소해야죠. 이건 1-1이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어요. 자격 취소합니다. 우리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데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면허 취소죠. 우리 똑같아요.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해요. 자격 정지 중 업무라면 자격을 취소해버리고, 업무 정지 중 업무라면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 중 중개 업무는 자격 취소고, 하나가 더 있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이 이중소득이었어요. 그럼 자격 취소합니다. 이건 업무함과 똑같아요. 이 얘기 아닙니까? A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소공갑인데 이자가 자격정지 3개월 받았어요. 그럼 업무 시키잖아요. 자격정지 받은 자로 하여금. 그럼 개공 등록 취소거든요. 그러니까 쉬게 했어요. 집에 쉬는데 이 갑이 애 분유값이라도 알바로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개공한테 자격정지 사실을 숨기고 소공으로 다시 근무한 거예요. 그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이 이중소속했잖아요. 업무한 거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자격정지 중 이중소속은 자격 취소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이 법에 위반했잖아요. 우리 법이죠. 우리 법 위반에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면 자격을 취소해버립니다. 우리 법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럼 이때도 자격 취소해요.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형 선고가 있는 거죠. 집행만 유예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아도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자격 취소하고 다시 오신 분이 딱 한 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집행유예 받은 거예요. 회사 업무하다가. 그래가지고 담당자로서 이제 집행유예 받고 자격 취소당했고요. 8월 달에 오셔갖고 10월 달에 따갔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되고, 그러면 타법 위반했어요.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받았다. 이건 자격 취소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는 아닌데 결격에는 해당됐죠,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전문 자격증이니까 의사가 의료법이 아닌 법을 위반하여 이게 의사면허 취소할 일이 없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법 위반 징역형 가야 돼요. 그럼 우리 법 위반 벌금형 받았다. 벌금 갖고는 절대 자격 취소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딴 자격인데.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 법 위반 징역이다. 그래서 이거는 부양정징으로 갑니다. 부양정징 이렇게 갑니다. 리듬을 타야 되죠. 부양정징. 근데 이게 눈으로 키워도 되지 4개밖에 안 되니까. 저쪽 애들이 저 부양정 갖고 있다면서요. 공중침투 부양정, 해상침투 부양정 엄청나게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징이 있대요. 부양정징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자격 취소 사유를 봤고요. 이거 관련된 내용도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자격 취소 권한은 일단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내용 이제 이해를 해두시는데, 교재 지금 271쪽에 취소 전 통보와 취소 통지 등이란 말이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거기 기억 부분인데 지금 기억 부분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니까 이해해 두시는데요.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서울시장이었어요. 근데 중개사무소는 어디서 열었냐면 중개사무소는 경남 창원시에서 열었습니다. 그럼 경남도지사께서 감독을 나갔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죠. 그래갖고 자격 취소라든가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분은 직접 취소나 정지를 못하잖아요. 교부한 자만이 취소 권한이 있으니까, 정지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걸 발견하면 이분은 이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건 맞겠죠. 통보해 주는데, 이때 통보해 주는데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래요. 그럼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뭐예요? 청문이죠.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제출이에요. 이걸 실시하고 쫙 모아서 통보를 해주면 이자가 최종적으로 자격 취소나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억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지에 관할 시도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지에 관할 시도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해요. 처분을 한 후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주의해야 됩니다. 절차를 필요하고 이거 이행을 하고 이제 교부한 자에게 통보를 한다 이랬어요. 그럼 이자가 최종적으로 자격 취소나 정지를 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밑에 니은인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는 공사 자격 취소 처분할 때는 자격 취소의 밑줄 5일 이내, 5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국토부 장관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 통보해야 된다. 이거 암기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5일짜리 우리 과목에 2번 나오는데 2번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소했을 때는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자격을 취소한 자는 3년 동안 시험 못 보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5일 내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그러면 주의할 점은 그거죠. 자격 정지 처분 시에는 5일 내 국장 보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5일이 딱 뜨면요. 앞으로 가고 정지가 여기 슬쩍 들어가 있는 걸 봐야 돼요. 정지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5일.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 통보한다. 다음. 자격증은 이제 취소했잖아요. 그럼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자격증 반납은 어디 있냐면 270조로 다시 돌아와서 사후 절차라고 있죠. 거기 사후 절차에 기억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자는 자격이 취소 밑줄이에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에게 교부한 시도사 밑줄 그으시고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반납에 밑줄 긋고요. 그럼 주의할 점이 그거네요. 취소 시에만 우리가 증 반납이 있어요. 취소 시에만. 그럼 이것도 7일 내 증을 반납하는데 정지 처분 시에는 반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반납하느냐? 때린 놈한테 반납하는 거예요. 교부한 또는 취소한 시도에서에게 반납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자격증은요. 반납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 내게 돼 있어요. 그게 니은에 있죠. 니은. 분신등의 사유로 사유서를 내야 한다.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니까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고 7일 내 자격증을 반납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 점 주의하시고 정지 처분 시에는 없어요. 자, 그럼 자격 취소 내용을 다 봤고요. 그럼 자격 정지. 그럼 자격을 정지할 수 있죠. 그래서 자격 정지 사유인데 넘기시면 자격 정지는 이거는 이제 6월 이하의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죠. 명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자격 정지 사유가 213쪽에 지금 나열 쭉 돼 있죠. 먼저 첫 번째, 이중 소속을 했다.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장을 소공 등록해야 되죠. 안 했거나 미등록 인장을 중개행에 사용했을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불성실 설명, 근거자로 미제시. 다음에 확인 설명서 중개행했다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안 했다. 서명 또는 날인했다. 또는 거래계약서에 중개행했는데 서명 및 날 안 했거나 서명 또는 날인했다. 자격정지고, 거래계약서 쓰면서 거짓 기재했거나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 썼다. 이중계약서. 자격정지죠. 다음에 금지행위를 했다.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 이 행위를 소극행하면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색깔 칠해진 게 암기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장불, 확거, 거금이에요. 이장님 집에 불렀답니다. 확거랍니다. 거금을 준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장불, 확거, 거금인데 이거 눈으로 익혀도 돼요. 이것도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소공이 이중소공은 자격 정지거든요. 근데 자격 정지 중 이중소공 자격 취소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중소공 자격 정지, 자격 정지 중 이중소공 업무함과 똑같으니까 자격 취소. 인장, 소공 등록 안 하면 자격 정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취소는 아니죠. 뭐 소공이 확인 설명할 수 있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거나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은 안 했다. 거래계약 쓸 수 있죠. 거래계약 관련 사항 위반이죠.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서명 날인 위반. 다음에 금지행위도 자격정지죠. 그러니까 5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행위를 개공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개공에 등록 취소 이런 사유를 아직 공부 안 했는데 개업공사가 이중소개했죠. 그럼 필취예요. 인장 등록 안 했죠? 인장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요. 업무정지적으로. 설명 정확히 안 했죠? 개공이 500과예요. 꼭 기억해야 되죠, 이거. 500과. 업무정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명날인 안 했다, 서명날인 안 했다. 이거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도장, 업무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업무정지예요. 개공은.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섞거나 거짓기재 금지행했다. 이건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개공은 임취예요. 임취 또는 업무정지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문제내기가 진짜 좋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개공이 여기 있는 행위를 해버리면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나 500과예요.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정지 때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등록 취소하는데 자격정지해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 법상 자격정지라는 제도는 소공한테만 있는 거예요. 소공사만이 자격정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소공사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소속공인인계사가 이중소송할 때는 자격 취소 사유지만 개공이 이중소송할 때는 등록 취소 사유다. 틀렸죠?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맞죠? 이런 문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최고가 6개월이거든요. 최고가 6개월인데 시도의사가 자격정지 때리면서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죠. 똑같이 위반했는데 이쁘다는 이유로 한 달만 때리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6개월 때려보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못생겨도 이거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기간을 정해줬어요. 이게 자격정지 기준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개업공사가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 먹는 사유를 소공이 위반하면 6개월 나가야 되죠. 자격증 6개월 만땅 때려야죠. 그러면 소공이 이중소개했잖아요. 개공은 필취니까 6개월이죠. 소공이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 썼잖아요. 금지행했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위반하면 이건 임취니까 6개월 나가야죠. 죄질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3개월이죠. 그럼 자격정지 기준기간 암기할 이유가 없죠. 그래갖고 이렇게 기준기간을 정해주고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고요. 가중을 하더라도 절대 6개월 못 넘깁니다. 가중하더라도. 그러니까 최고는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요거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되고, 자격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 사유를 더불어서 자격정지 사유도 꼭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장에 나중에 한번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보셔야 돼요. 요 행위를 개공이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기준기한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양하게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쭉 꿰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요 자격정지는 요건데, 여기서 기준기간을 말씀드렸더니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격정지는 최고가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소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소속공사가 인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았죠? 기준기간은 3개월이지만 6월 이하의 자격정지,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되고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 다 맞은 거예요. 이거 업무정지도 똑같습니다. 업무정지도 기준기간이 있는데, 기준기간을 물어봤을 땐 정확하게 3개월이냐 6개월이냐 딱 찍어내야 돼요. 찍어내야 되는데, 그냥 기준기간 3개월일지라도 등록하지 아니한 양 생각할 때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 다 맞은 거예요.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죠? 그럼 또 똑같이 소공이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 4월에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도 맞았죠. 그죠? 또 5월에 자격정지, 서로 이렇게 냈더라도 맞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3월에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 2월에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도 맞았어요. 다. 그러니까 6개월만 절대 안 넘기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9월을 명할 수 있다. 9월에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가중을 하더라도 절대 6개월을 못 넘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준기간에 대해서 이걸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지 말고 6월이냐 3개월이냐 이걸 물어봤을 때는, 기준기간을 물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6개월이냐 3개월 찍어내야 되는데, 자격정지에다 사유에다 대고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기준기간이 3월이 됐다 하더라도 맞은 거예요. 3월을 명할 수 있다. 4월을 명할 수 있다. 다 맞은 겁니다. 근데 9월을 명할 수 있다는 틀렸어요. 뭔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점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격정지 이와 관련된 절차도 또 기억해야 되는데, 이건 미리 말씀드렸어요. 교재 지금 그 274쪽을 보시면 등록관청에 통보란 말에 있고 시도의사에 통보란 말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그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았는데, 이분이 경남 창원시에서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열었다. 창원시 성산구에서. 그러면 경남도지사가 감독 나갔다가 자격 취소나 정지사를 발견하면 교부한자에게 통보해 주라고 그랬죠? 필요한 절차 이행하고. 정지사유를 발견해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통보해줘요. 그러면 교부한자가 최종적으로 이제 정지 취소를 때리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2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양괄의 2번. 그럼 등록관청이 이번엔 성산구청장이 감독을 나갔어요. 그랬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잖아요. 그럼 이분은 시군구청장에 불과하죠. 자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지첩시 통보한다 그랬어요. 이 자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때 시도지사가 교부한자냐 사무소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사무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주면 이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통보해 줄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등록관청의 통보. 등록관청은 최일선의 행정관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첩시 시도지사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있죠. 지금 시도지사가 발견했느냐 등록관청이 발견했느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정지 기준기한이 이렇게 있고, 기준기한에서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자가 이분을 보면서 가감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절대 초과는 못한다. 그게 바로 자격정지 기간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격에 대한 부분을 다 봤고, 이제 감독상의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법 제 37조. 행정상 일반 업무감독인데 214쪽에 37조 1항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법인인개혁공사의 분삼 소지지 관할 시군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이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업공사 또는 거래경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게 행정명령이고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는 자, 이게 무등록업자죠.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이게 행정조사예요. 자, 뭐 시험에 내는 부분은 아니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는데,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다 했고요. 감독상의 명령이거든요. 이거는 뭐 지금 감독을 지금 자제를 하고 있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원래 상반기 감독은 그저 날씨가 살살 풀리면 나온다고 그랬죠. 개구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감독상의 명령인데 국장, 시도의사 등과청은 개공이나 거래공모 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제출명령, 조사검사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장, 서울시내에 있는 개공에 대한 감독권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등록관청 당연히 감독권이 있고요. 국장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등록업자 포함되고 있고요. 여기 등록관청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포함이에요. 원래 분사무소 감독권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있거든요. 근데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도 감독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로구청장은 종로군에 있는 분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때 업무 보고 명령, 제출 명령, 이것이 이제 행정 명령이고 조사 검사는 이제 행정조사라고 불러요. 이때 조사 검사 나가는 공무원이 있죠. 이분은 공무원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를 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사 검사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감독상 명령할 수 있느냐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할 수 있고요. 누가 진정선했어요.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요. 공인인사에 대한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를 위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자격 정지를 위해서도 감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독 대상이 지금 명문은 개공과 거래공모 사업자예요. 소공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자격 정지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상 소공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감독 대상에 누가 빠졌어요? 또 보존이 또 빠졌죠?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등록관청이 보조원 감독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잘 내지는 않고 있고요. 제재만 기억해 두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다. 소속 공무원은 조사검사 나왔다고 했는데 잠깐 기다려보자 했고 문 닫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감독상 명령을 회피했죠? 그러면 개공은 업무정지. 거래공모 사업자 있죠? 여기는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죠? 업무정지 못 때리겠죠? 대신 500과예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 감독 나갈 때는요, 협회에다가 협조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등록관청은 협회와 같이 나오는 경우 많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재, 개공은 감독상 명령 위반은 업정, 거래공모 사업자는 500과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자, 그럼 감독상 명령이었고요. 그럼 넘어가 보실래요? 조사검사 증명서는 참고하시고 이제 등록 취소로 갑니다. 277쪽이에요. 법문이 쫙 실려 있는데, 자, 그럼 278쪽에 등록 취소 처분은 등록관청이 하고요. 필취와 임취로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 278쪽에 기속 처분인 등록 취소 그랬죠? 이게 필요적 등록 취소 아니겠습니까? 필취 사유 8가지. 꼭 암기해야 되죠. 필취.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암기에 가뜩이나 취약한데. 자, 그럼 이제 필요적 등록 취소는 8가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인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했다. 필취예요. 이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취소해버려요. 그리고 실효사유이기도 하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부정등록이에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등록했다. 그럼 이자는 필취겠죠.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개공이 결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됐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이건.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이렇게 안 내요. 개공이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받았을 때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결격이라는 걸 알아봐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임원 사원의 결격을 2달 내에서 안 했잖아요. 그럼 임원 사원의 결격은 법인의 결격이에요. 그럼 이건 필취입니다.
등록 취소해버려요. 이렇게 되고요. 두 달 내. 근데 소공이나 보조원의 결격을 두 달 내에 선하면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으로 등록했다. 기억나세요? 양쪽 다 반드시 취소. 그리고 일다실이죠. 이중수하겠다. 필취죠. 근데 소공 이중수하면 자격정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 대여를 했다. 취소해야 되죠? 등록증.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취소해야 되죠. 필취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이 중기 업무였어요. 알아보시겠죠? 필취죠. 이거.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다. 하나가 더 있죠.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사로 하여금 중기 업무를 하게 했어요. 등록 취소합니다. A의 중개사무소 갑소공이에요. 자격정지 3개월 받았습니다. 너무 바빴죠? 일을 시킨 거예요. 등록 취소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바쁘면 좀 시킬 수도 있지. 그래서 이거 잘 물어봅니다. 그죠? 지금 이상하잖아요. 너무 심해 보이잖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그럴까? 마땅한 명분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지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겠다. 등록 취소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업무한 소공은 자격 취소예요. 다음에 이제 이건 상습 가중인데 최근 1년입니다. 2번 이상의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때는 등록 취소예요. 이게 다름 아닌 삼진아웃죄예요. 삼진아웃. 자, 보겠습니다. 4월 6일 날 업무정지 받았죠, 개공이. 이자가 10월 6일 날 업무정지를 또 받았어요. 지금 2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기산했을 때 1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4월 5일이었죠. 업무정지 해당 행위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적발낼 날 기준이래요. 그래갖고 업무정지 해당 행위하다가 적발됐다. 그러면 이때는 등록을 취소해버린다는 얘기죠. 가중처벌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이에요. 그래서 1년 내에 2번 이상의 업무정지 먹고 다시 업무정지 해당 행위를 했다. 삼진아웃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 삼진아웃. 쉽게 기억했죠? 그래서 이거 필취는 사북결의 2양 정2로 갑니다. 사북결의. 여기서 끊고 2양 정2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사부 맞죠? 사부 곁에 2양과 정량이 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북결의 2양 정의. 그래서 이제 두음자 따는 방식은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사북결의 2양 정의가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가 뭐지? 부가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기억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취 사유를 다 봤고 문제는 임치와 업무정지예요. 요걸 어려워하십니다. 잘 암기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 교재 지금 상대적 등록 취소 280조 교재 임치사유인데 이건 교재 순서하고 약간 바뀌어요. 약간. 그래서 이건 그냥 보시고 이제 암기 들어갑니다. 그럼 11가지인데 임취는 기준에 미달됐다. 등록 기준 미달. 임취죠. 등록 기준 미달은 꼭 기억할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등록 취소는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시시설을 설치하다. 천막 파라솔. 이동식 중개업소. 떴다방. 임취죠. 그럼 그와 격이 같은 이중사무소. 당연히 임취죠. 이중등록, 이중소금 필취였죠. 근데 이중사무소는 임취예요. 임시시설 설치 때문에. 다음에 중개법인이 겸업을 위반했다. 겸업, 관상, 차분, 경위, 관리대행 상담, 프랜차이즈, 분양대행, 경공매 알선대리,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 그러면 겸업을 위반했다. 임취예요. 그래서 이 4가지 미시사업이죠. 등록 기준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는 등록 기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다운 썼거나 업 썼거나 이중계약 썼다. 부동산 거래소 문란의 우려가 있죠. 임취. 금지행위,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 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임취.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어. 거금.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보증이죠.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했어요. 보증 미설정 업무 계시죠? 의뢰인 보조 위반했죠. 전속 시 정보 공개 안 했어요. 비공개 책임 불가 공개했다. 의뢰인 보조 위반했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보전, 이것은 의뢰인 보호 조치를 위반했다. 다음에 이제 상습범인데,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공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이걸 독점법이라고 부르는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어요.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정조치 과징금 받으면 업무정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시정조치 과징금을 최근 2년이에요. 2년 내에 2회 이상을 받았잖아요.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이때 공정위에다가 우리 등록관청은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겁니다. 지역별로 지금 우리 개공들이 모임을 형성했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진입을 막는다든가 탈퇴를 막는다. 회원가입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독점규제법이 있죠. 이 법 위반이에요. 불공정거래입니다. 안 받아주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걸로다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았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이걸 2번 이상, 2년 내 2번 이상 받았다. 등록 취소해버릴 수 있어요. 2년 내 2회 이상 시정조치 과징금. 이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상습가중인데 최근 1년이에요. 역시 기준은 1년 내에 우리 법 위반하여 3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그랬죠. 이거는 횟수로 따지면 지금 필치보다 지금 많잖아, 이게. 이 얘기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그랬잖아요. 합쳐서. 업무정지, 과태료 합쳐서 3회 이상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행했다. 그럼 임치로 갑니다. 단, 필취에 해당되면 필치로 가요. 자, 그럼 이게 이 상습범이 이거죠. 보겠습니다. 4월 6일 날 과태료 받았어요, 개공이. 그리고 10월 6일 날 여기서 과태료 또 받았어요.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다음에 2월 6일 날 업무정지 받았거든요. 3번 먹었죠, 지금. 그러고 나서 4월 5일 날,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산했을 때 1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죠. 4월 5일 날 업무정지나 과태료 해당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어요. 그럼 이때는 가중처벌한다는 얘기죠. 임치로. 그래서 1년 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3회 이상을 받고 다시 4번째 타석이죠.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하면 이때는 임치예요. 단, 필치에 끼게 되면 필치로 가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4월 6일 날 업무정지 먹었어요. 10월 6일 날 과태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월 6일 날 업무정지 또 받았어요, 이거. 2번 먹었죠, 업무정지 지금. 이래놓고 4월 5일 날 업무정지 해당행위 하다가 적발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 나가겠어요? 삼진 아웃이죠. 필취입니다. 근데요, 업무정지 먹고 과태료 먹고 업무정지 먹고 4번째 타석에서 과태료 위반행위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임취죠. 보여요? 그러니까 꼭 명심할 게 그거예요. 앞에서 3번을 맞아야지 임치가 되는 거예요. 4번째 타석에 들어서는 거죠. 3번을 맞고 4번째 타석에 들었을 때 임치가 되는데, 단 필치에 끼면 필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꼭 명심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월 초과 무단 위협했다. 그러면 우리 6월 초과는 위협 안 되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그럼 무단 위협은 임치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2, 3, 6인데 2, 3은 상습 가중이고요.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이고, 6월 초과 무단 위협은 중개벌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감을 잡아야 되는데 필취 사유는 등록과 관련돼 있어요. 뭐 이중 등록, 등록증 대여, 업무정지 중 업무, 결격 사유, 이렇게 등록과 많이 관련돼 있고, 임취 사유는요, 등록 기준과 관련돼 있거나 질서문란의 우려가 있거나 의뢰인 보호 조치를 위반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시사업, 지금 암기표가 미시사업 여기서 끊고 거금 보전이에요. 거금 보전 236입니다. 이게 무슨 문장이냐면 조금 낯뜨거운데, 미시가 뭔지 알죠? 미시사업 보도방. 미시사업은 거금으로 보전해준다. 거금을 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거금 보전. 언제? 2, 3, 6월에 거금을 벌게 해준다. 미시사업은 거금 보전 2, 3, 6월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반복하면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치를 물어본 건 26회 시험이었어요. 근데 필치 물어볼 때는 임치가 꼭 끼기 때문에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의무적 등록 취소를 다 봤고요. 이제 업무정지를 봐야 되겠네요. 자, 업무정지 사유. 그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우리 그 등록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잠깐 보고 넘어가는데 284쪽에 취소할 때는 사전 절차로서 청문하라고 그랬고요. 근데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사망해서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사후 절차로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예요. 등록이 취소 밑줄이에요.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취소 처분 반납부터 며칠? 7일. 7일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정지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어요. 우린 취소 시에만 반납한다. 등록증, 등록과정에 7일 내에 반납해야 돼요. 안 하면 100만 원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업무정지로 갑니다. 6월이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럼 이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기 교재 286쪽에 업무정지 처분 사유 그래가지고 등록관청은 개업공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법인은 사무소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인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별 업무정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 때렸다 하여 분사무소 이거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소별로 나갈 수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업무정지에 대해서도 자격정지와 마찬가지로 기준기간이 있어요. 6개월이냐 3개월이냐 기준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부분 먼저 봅니다. 교재 그저 뒤로 넘어가서 기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289쪽에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이라고 돼 있죠. 찾았어요? 그래갖고 아주 그 일반 기준이라고 복잡하게 써 있는데요. 결론은 그거예요. 기준기간 6개월이냐 3개월이냐 한 달이냐 이렇게 정해주고, 이 기준기간에서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자가 2분의 1 보면서 가중 강경할 수 있고요. 가중을 하더라도 6개월 초과 못해요. 그럼 그 일반 기준에서 이 복잡하게 써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그거예요. 실무를 해봤더니, 운영해봤더니 업무정지를 개공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때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위반하면 가장 중요한 것에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강경할 때 절대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못 넘겨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게 유예예요. 그게 요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 289쪽에 지금 개별 기준이 갖고 표로 돼 있죠. 표. 이 표로 그냥 차라리 보는 게 깔끔할 것 같은데, 뭐 이거 칠판 보시죠. 그냥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해갖고 1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자, 업무정지는 명심할 게 뭐냐면요. 업무와 관련돼 있어요. 업무. 그럼 도장, 서류 이런 것들이죠. 업무정지 사유는.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 첫 번째가 결격에 해당한 자를 소공이나 보조로 고용했잖아요. 그럼 업무정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격자임을 알면서 바로 고용했다. 이건 2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업무정지 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결격자를 고용했습니다. 업무정지고 이미 고용한 소공이나 보조원이 결격에 해당하는데 2달 내에 해소 안 했다. 그럼 소공보조원의 결격을 2달 내에 해소하면 이건 업무정지예요. 근데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달 내에 해소 안 했다. 이땐 필취예요. 그럼 법인의 결격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고, 우리 개공 인장 등록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업무정지죠.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속계약서 사용해야 되고 보존 3년 해야 되죠. 서류 관련 의무 위반 기억나세요? 업무정지죠. 그 다음에 정보망에다 대고 물건 거짓 공개하면 안 되죠. 거래사실 있으면 지첩통보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공개를 거짓으로 했다. 그러면 거래사실 미통보, 업무정지죠. 뭐 이렇게 되고,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안했거나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했다. 서류 관련 의무 위반.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안했거나 보존 5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했다. 업무정지죠. 뭐 서류 관련 의무 위반. 그러니까 맞잖아요. 전속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다 업무정지. 다음 감독상 명령 위반, 업무에 대한 보고명령, 제출명령, 수습공문의 조사검사에 불응했다. 이거 오늘 업무정지라 말씀드렸고,
임치 사유 있죠. 이게 모두 업무정지 사유예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 임치 사유,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 미시사업 거금 보전 236, 이거 모두 업정 사유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업무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냈잖아요. 이건 서비스 문제죠. 32회 때 문제를 냈어요. 그럼 32회 때 업무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했는데 임치까지 같이 고르는 거죠. 그럼 남는 게 무엇뿐이에요? 필취죠. 그러니까 필취가 중요해요.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를 물어보면 이건 서비스 문제입니다. 이게 임치까지 다 골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상습범인데, 최근 1년이 이것도 1년 내에 이번엔 2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세 번째 위반 행위가 과태료 행위였다.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로 가중처벌합니다. 과태료보다는 업무정지가 세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4월 6일 날 이자가 과태료 받았어요. 개공이. 그랬다가 10월 6일 날 업무정지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5일 날 1년이 됐을 때 마지막 날 여기 과태료 위반 행위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로 가중한다? 업정으로. 맞죠? 그러니까 1년 내 2회 이상의 업무정지 과태료 맞고 다시 과태료 위반 행위하면 이때는 업정이니까 이렇게 꼭 명심합니다. 세 번째 과태료 위반 행위는 업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상습범 헷갈리게 생겼는데 기준점 기억했죠? 업 3개 나오시다. 임치가 되려면 앞에서 몇 번 맞아야 된다? 3번을 맞고 4번째 5개 들어선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상습범은 세 번째 과태료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세 번째 위반 행위가 과태료 위반 행위였다. 그때는 업정으로 가중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정거래인으로부터 불공정거래인으로 진입을 막는다. 단체에서. 그러면 시중치 과징금 먹을 수 있고요. 그럼 업정이고요. 공정위에다 물론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공정위는 따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인 기억나세요? 우리 중개인 부칙규정에 의한 개공인데 이분은 자신의 업무지역이 있죠. 사무소 소유 시도가 업무지역이었죠. 업무지역 중개인이 위반했다. 업무지역 위반이니까 업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밖에 위법 위반이에요. 이걸 백지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14번까지는 예시에 불과하고요. 대충 우리 법 위반은 업정이에요. 그냥. 이걸 백지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신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제재가 전혀 없을 때만 적용이 가능한데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고용신고 기억나세요? 고용신고 종료신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신고 위반은 100과라고 그랬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경미한 사유니까. 근데 고용신고 종료신고로 부활을 시키면서 제재를 안 두는 바람에요. 되게 세게 맞아요. 업무정지 먹습니다. 그래갖고 보조원 고용신고 안 해버리잖아요. 한 달 업무정지 먹어요. 기준기한 한 달로 돼 있죠. 싹싹 빌면 15일로 깎아주고요. 싹싹 잘 안 빌면 한 달 반 때려버립니다. 2분의 1 법원에서 가감이니까. 그래서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바로 그 밖에 위법 위반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업무정지라는 걸 이해해 두시는데 그럼 이 업무정지도요. 자격정지와 비슷하게 재량권 남용방지에서 기준기한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6개월 아니면 3개월로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 한 달짜리가 마지막에 있고요. 이것도 이해를 해보자 이거예요. 암기하지 말고. 우리는 결격을 엄히 고용하죠. 엄히 규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격에 대한 자를 고용했다. 그러면 이건 6개월 나가야 되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조모항에 물건을 공개하는데 거짓 공개했어요. 이때는 6개월이에요. 거짓 공개. 왜 그러냐면요. 고의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6개월 나갑니다. 근데 거래 사실 미통보했잖아요. 정모에다 물건 공개했다 거래가 됐는데 통보하지 않았다. 허위 물건 공개가 똑같은데 이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3개월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다음에 임치 사유에다 대고 업무정지를 때린다. 그럼 6개월 때리는 거죠. 만땅 때려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임치의 대표적인 사유가 금지행위. 금지행위의 대표적인 사유는 보수초과.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수초과 했잖아요. 임치인데 6개월 업무정지 나가죠. 일단. 그리고 다시 1년 내에 다시 보수초과 해버리면 이때는 등록 취소해버려요. 그래서 6개월입니다. 다음 상습가중 6개월 나가야 되죠. 나머지는 3개월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제 천천히 하자고요. 그래서 6개월짜리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준기간이 6개월이나 3개월이나 이렇게만 돼 있다는 거. 근데 이제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았다 그랬어요, 이거. 뭐 5월을 명할 수 있다, 4월을 명할 수 있다 다 맞았다 하시라고 그랬고 대신 9월을 명할 수 있다는 틀렸다고 그랬어요. 6개월은 절대 못 넘긴다고 그랬으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게 업무정지 사유였는데,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주의할 점이, 거기 288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거기 행정처분의 시효란 말 나와 있죠. 그건 행정처분의 시효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정지 처분의 시효예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자, 그래서 거기 그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걸 보면 288쪽입니다, 지금. 업무정지 처분은, 업무정지 처분의 동그라미, 업무정지에 동그라미 쳐놓고, 업무정지 처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 밑줄이에요. 3년이 경과한 때는 3년에 동그라미 치고 이를 행할 수 없다. 업무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더 이상 안 때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업무정지 시효 또는 제척기한으로 부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중단이었기 때문에 제척기한으로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법문에 이게 시효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이제 시효로 부르는데, 근데 뭐 용어의 구애됨이 없이 우리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거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암기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푸는 요령을 암기해야 돼요. 사유 발생이란 말이 떴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 그럼 등과 이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몇 년?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더 이상 업무정지를 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유 발생이란 말이 떴잖아요. 그럼 주어가 반드시 업무정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3년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업무정지를 일정 시간 경으로 안 때리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규정이 업무정지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슬쩍 말이에요.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다 할 수 없다. 틀렸어요. 행정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다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인데,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 떴잖아요. 그럼 주어가 꼭 업무정지로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뒤에 3년이라 나와야 돼요. 업무정지에만 요 규정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요건 암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시킬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업무정지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 그래갖고 그 교재 말이에요. 지금 상습범 가중에 대해서 우리 교재 280 몇 쪽인가? 287쪽에 지금 행정제재 누적에 따른 가중처벌 정리 일어났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것만 기억하면 딱 될 것 같은데. 그죠? 그거 책에 있는 거, 그거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 끝나갈 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삼진아웃, 업 기억하시고, 임치가 되려면 앞에서 3번 맞는다? 그 다음 4번째 타석에 들어가면 임치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필치에 끼는 필치예요. 업에 걸리면.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3번째 과태료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3번째 위반의 과태료면 업무정지로 갑니다. 감 잡았죠? 이렇게 상습범 정리하세요. 교재는 아주 복잡하게 좀 돼 있네요. 그래서 공부가 끝날 때쯤 가서 한번 쭉 읽어봐갖고 이해가 되면 돼요. 그냥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머리가 지금 뜨끈뜨끈해졌죠? 뜨끈뜨끈해졌는데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과부하가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지금 화면으로 보입니다. 과부하 걸리는 거.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죠.